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부터는 이제 적과 종료 이후로 넘어왔어요. 즉,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한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재는 여러분들께서 농금원 이론서도 보셔야 되고, 교재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좀 많이 힘드시겠죠? 네. 학습 분량이 2배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농금원 이론서, 우리 기준서니까 그 구성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애썼어요. 거기에 이제 기초 예시 문제라든지 해설 같은 걸 덧붙이는 건데, 근데 이제 적종의 경우에는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도 봤지만 특히 이 과목에 있어서 이 내용의 배치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즉, 여기 왜 이런 내용이 있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먼저 크게 보고 들어갔듯이 저가 종료 이후 이 부분도 큰 얼개를 저랑 같이 먼저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구나. 요 내용이 배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요걸 위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먼저 다뤘던 내용 중에서 그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이 기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먼저 발생해야 되겠죠? 네.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보상하는 재해 뭐죠?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특정 7종, 담보조건까지 이런 건 나중 미루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 7종을 3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적과 종료 전처럼 3-1, 2, 3이에요. 네. 3-1, 7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강풍을 포함한 태풍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지진, 집중호우. 제가 왜 1강에서 보상하는 재해 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번째 그룹에는 우박, 일소. 3번째 그룹에는 가을 동상의 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일단 왜 나눴는지는 보자고요. 자, 재해가 발생했어요. 우리 보험 목적 뭐죠? 열매.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에 재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하겠죠. 네. 우리 이 흐름 처음에 했잖아요. 재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피해가 있고 이 피해를 우리가 다 인정할까? 아니면 이 중에 몇 %만 인정할까? 그게 보험금 지급 대상인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가 종료 전에는 착과의 감소를 보장했지만 기본적인 이 손해. 자, 피해. 제가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런 재해들로 인해서 기본적인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일단 재해로 인해 떨어지는 피해가 있겠죠? 낙과 피해. 2번째는요. 떨어지지 않고 피해를 입긴 했지만 계속 나무에 붙어있는 애들. 착과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피가 찢어졌는데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네. 3번째는요. 나무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나무 피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과실 피해. 나무 피해 자체는 나무 손해보장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네.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 이 3가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든 복숭아든 참다래든 유자든, 유자는 해당 안 되네요. 유자는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고, 이런 유형의 피해가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피해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중에 얼만큼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과수 파트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럼 태화지집일 때는 이 3가지가 다 발생할까요? 재해 종류에 따라서 3가지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 이 과실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개 외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적종이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종합위험 수학감소부장 과수 가시잖아요. 뭐 이거 안 따져요. 그냥 그 친구들은 특정 위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조화. 무슨 피해든 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로 수렴된다. 네. 오케이. 자, 적종은 태화지집일 때는 이 셋 다 인정이 될까요? 일단 뭐 낙과 피해는 당연히 태풍이 있으니까 인정되겠죠. 네. 그 다음에요. 착과 피해? 일단 써볼까요? 뭐 있을 수 있겠죠? 태풍 불어서 막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멍든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진 않고. 자, 나무 피해? 당연히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피해받으면 과실 피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세 가지 다 인정되네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로 인한 보험의 목적 과실 피해도 아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잎이 피해가 있으면 그로 인한 과실 피해도 인정해주자. 이 피해의 양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떨어지는 거, 낙엽. 하나는 가을 동상으로 인해 잎이 어는 거.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할 때 제가 가을 동상에 좀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 낙엽 피해를 아예 별도로 섹터를 구성한다 그냥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예 낙엽 피해를 별도로 딱 분류해서 낙엽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적종은 이 세 가지 기본 외에 낙엽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보상해주는구나. 그렇죠? 추가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태화지집 다네요. 결국 다. 우박 일소는 뭘 인정해 줄까요? 어떤 피해를 인정해 줄까요? 셋 다? 일단 낙과 피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박 맞아서 떨어지고. 착과 피해? 저 일소 같은 경우, 우박 같은 경우 착과 피해 있을 수 있죠. 자, 나무 피해는요?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자,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나무 피해는 뭐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꺼집어내는 거예요. 나무 피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 피해가 뭘까요? 아니,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입은 나무, 우리 나무 용어의 정의 봤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분류한다? 실, 미, 고, 수, 기, 수학불능은 적종만. 그중에 제가 피해 주스인 거, 피해 주스 아닌 거. 그래서 미보상과 기수학은 회사 나는 몰라요. 이건 피해 없는 거로 할게요. 기대됐던 것만큼 주당 열린 거로 할게요. 고사나 수학불능은 그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게요. 어차피 100% 이 고사주스의 과실이 100개 있어. 100개 다 100% 못 쓰는 거로 봐서 보상해 드릴게요. 피해 주스. 그쵸? 이때 말하는 나무 피해는요, 여러분. 고사와 수학불능을 의미해요. 근데 수학불능은 적종에서만 인정한다 했으니 나중에 종합과수 가시면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그때는 고사만 인정하겠네요. 됐죠? 사실 적종은 여기 낙엽이 추가됐잖아요. 기본 유형에서. 그쵸? 나무 피해도 하나를 추가해줘요. 침수는 침수인데 일부만 침수당한 침수주스 우리 용어의 정의 봤지만 과실이 침수당해야 되죠? 나무 밑동이 침수당한 게 아니라 과실이 침수당해야 돼요. 네. 이건 좋은 거잖아요. 사갑의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은 기본 외에 낙엽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도 보상해주고 또 피해 주스 수학불능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품목보다 더 좋은 거예요. 피해 주스를 인정해 주니까 일부 침수 주스까지 인정해 준대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뭔지는 이제 각각의 조사 들어가서 보시고 지금 큰 틀만 지금 뭐 하다 왔죠, 여러분? 아니 우박 일소로 인해 낙과 착과 오케이. 나무 피해 과실 피해 인정할까? 우박 일소로 인해 그러면 고사나 수학불능이나 일부 침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확률은 드물겠죠. 일단 일부 침수는 빼고서라도 우박 일소로 나무가 죽거나 수학불능인 상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그래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박 일소는 얘 인정하지 않아요. 우박은 일소는 낙과와 착과 피해만 인정을 해줍니다. 낙엽 피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이 낙엽 피해를 왜 우박 일소에서 인정을 안 하는지는 조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큰 얼개를 잡는 시간엔 일단 제쳐두세요. 네, 궁금하신 게 당연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셋 다? 가을 동상해. 여러분, 이래서 보상하는 제가 기본이에요. 담보주권이 어떻게 됐어요? 언다. 뭐가 얼어요? 나무가 언대요? 과실. 과실이나 잎, 그쵸? 즉,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똑같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그러면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가을 동상해로 과실이 떨어진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극히 낮겠죠. 그렇죠? 가을 동상해는 착과 피해만 인정을 해줘요. 이 피해. 자, 1강 보상하는 제를 조금 다시 보세요.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잎이 있는데 잎이 떨어졌어요. 낙엽. 얘가 만약에 단감 떫은 감, 잎은 무조건 단감 떫은 감만 해당이 됩니다. 사과배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단감인데 잎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과실 피해 있겠죠. 양분을 많이 못 주니까, 공장이 줄어드니까, 그쵸? 인정해 준대잖아. 아예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인정해 준대잖아요. 그러면 잎이 떨어지든 아니면 동상해로 잎이 얼든 잎 고사가 발생하든 잎이 얼어서 고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착화된 과실에 양분을 못 줘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왜? 이거는 얘처럼 별도로 구성해서 보상해 주지 않고 그냥 어차피 착화된 과실에 피해가 있는 거잖아. 착과 피해로 추가로 인정해 줄게.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게. 그래서 제가 입고사 가을 동상해 보시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근데 과실, 단감 떫은 감 가을 동상해 보장 종기는 15일인데 약 보름간의 차이가 나네요. 잎이 고사하면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네요. 이런 얘기까지 막 드렸어요. 착과된 과실에 천천히 영향을 미치는 거다. 네. 착과된 과실에. 착과 피해다. 별도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얘는 별도로 구성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적종이라고 하는 보장 방식은 적과 종료 이후에 이렇게 7개의 재해만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해 주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주는데 그 피해가 과실에 발생하는 3가지의 기본 이 기본 피해보다 하나를 더 인정하기도 하고 재해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어떤 재해, 어떤 피해 인정하나?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박스형 문제를 보시는데 일소. 근데 일소로 뭐 예를 들어 뭐가 가을 동상해라 할까요? 가을 동상해 해놓고 낙과수 500개.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낙과 피해 막 계산해요. 습관적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재해, 우린 지금 재해를 기준으로 뭘 인정하는지 봤잖아요.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거꾸로 나와 있어요. 낙과는 어떤 재해? 그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낙과 피해 해놓고 태화지집 우일. 그 다음에 낙엽 피해에서는 우박일수를 제외.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습관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보시면 왼쪽에 재해, 그로 인 왼쪽부터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편하십니다. 네. 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실 거.
피해 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해야죠. 피해 조사를 통해서 몇 개나 내가가 아니죠.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대상인 손해를 몇 개나 내가 지금 계산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얘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낙과 인정한대요. 낙과 오케이. 1000개가 떨어졌네요. 가서 조사해 봤더니 낙과, 태풍, 낙과 오케이. 오케이가 그 의미예요. 태풍, 낙과 오케이. 여기서 가을동상의 낙과 그러면 안 오케이. 네. 태풍, 낙과 오케이. 피해 조사 나왔어요. 제일 먼저 뭘 조사할까요? 손해 과실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도적인 학생 생각해 보세요. 뭘 먼저 조사해야 돼요? 몇 개 떨어졌지? 피해 과실수를 먼저 조사해야 되잖아요. 낙과 몇 개 됐지? 낙과 피해 과실수를 먼저 조사해야 돼요. 낙과 피해 과실수가 뭘까요? 또 다른 이름? 낙과수죠 뭐. 재해로 인해 떨어진 것 자체가 피해잖아요. 낙과 피해 과실수 별거 아닌 낙과수. 자, 가을동상의 착과 오케이. 착과 오케이. 착과 피해 과실수를 먼저 조사해야 돼요. 착과 피해 과실수는 뭘까요, 여러분? 자, 이 과수원에 과실이 10만 개 있어요. 큰 과수원이에요. 착과 피해 과실수 10만 개죠 뭐. 착과수 자체가 착과 피해 과실수예요. 아니 가을동상이가 이쪽 나무에만 이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과수원 전체 과실이 착과되어 있는 과실이 다 착과 피해 과실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무 피해 과실수? 나무 피해가 뭐라고요? 고사나 수확불능이라고요. 고사 몇 주 됐지? 수확불능 몇 주 됐지? 일부 침수주수까지 인정해준대요. 몇 주지? 일단 나무를 조사해요. 그리고 이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에는 과실이 몇 개 있었을까? 그것만 알면은 피해 과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고사주수가 10주네. 수확불능은 없네. 지금 얘는 안 되지만 태화지집으로 해볼게요. 예로 해볼게요. 태화지집으로. 고사주수가 10주네. 수확불능은 없네. 이게 피해 주수인데. 그럼 몇 개 있었을까? 그것만 알면은 나무 피해 과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사주스 가서 내가 이렇게 막 조사해보면 돼요? 또 된다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고사주스는 뭐예요? 우리 실, 미, 고, 수, 기 조사하지 않는 나무잖아요. 조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그 과실은 모두 다 100% 못 쓰는 과실로 본다 그랬죠. 근데 조사할 필요가 없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몇 개 있는지. 피해 없는 멀쩡한 나무를 하나 골라요. 무피해 나무를 골라서 무피해 나무 하나 골라가지고 봤더니 이거 100개 있네. 한 주는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피해 과실수 나오네요. 1000개. 피해 과실수.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피해 조사 나가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피해 과실수가 몇 개지? 자, 그 다음에 피해 과실수에서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를 해야 돼요. 손해 과실수가 몇 개인지. 자, 낙과 피해 과실수가 1000개네. 그럼 그 중에 몇 %를 피해로 인정할 수 있지? 60%? 그럼 600개가 최종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실수네. 자, 낙과 피해 과실수, 낙과수 몇 개지? 1000개. 그럼 그 중에 몇 %나 피해로 인정할 수 있지? 이거 조사하겠죠? 60%. 그러면 600개를 최종 인정할 수 있네. 이 1000개의 이름은 낙과 피해 과실수, 즉 낙과수. 이 600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600개. 자, 걔를 이제 우리는 감수 아니에요, 이제. 감수, 과실수. 감수, 과실수. 자, 그러면 이 퍼센트, 얘는 뭐라 할까요? 퍼센트. 피해율.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용어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낙과 피해 구성률. 낙엽 피해라면 인정 피해율.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서 뭘 조사해야 된다고요? 피해 과실수. 근데 지금 봤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낙과수 세면 되고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도 해보셨잖아요. 나무 피해 과실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두 번째, 몇 % 피해로 인정할 수 있지? 우린 이거 두 개만 알면 얘가 나와요. 자, 1차 태풍, 낙과 감수 과실수. 2차 일소 착과 감수 과실수. 3차 가을 동상의 착과 감수 과실수. 얘를 다 합치면 누적 감수 과실수. 여기에 과중 곱하면 누적 감수량. 얘를 보험금 지급 대상 손해. 끝. 저가 종류에 미보상 없고 자기 부담 감수량은 착과 감수 보험금 단계에서 이미 판단 끝났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이거.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뭐다? 우리는 첫 번째 3-123. 두 번째 적종의 특징 각 재해마다 인정하는 거.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피해 과실수,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는구나. 자, 여기서 요거만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태화지집은 착과 해놓고 물음표 해놨어요. 물음표. 여러분 일단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 후 착과 피해 충분히 발생해요. 인정해줘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하게 해준다. 대놓고 안 해줘요. 대놓고 착과 피해 과실수, 착과 감수 과실수 안 해줘요. 태화, 지, 지분. 다른 방식으로 해줘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정리. 요거를 잡고, 지지난 강의 한 것까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건 이제 이번만 할게요. 종합과수 가서도 안 할게요. 제가 과실의 개수를 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도 지금 피해 과실수 몇 개?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10만 개 들었었나요? 과실에 지금 과수원에 이런 열매가 지금 10만 개가 있다 쳐요. 10만 개를 어떻게 세요? 그래서 하는 게 뭐다? 나무 조사다.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 몇 주? 그 중에 표본되는 나무만 조사하자. 조사 대상 주수도 많으니까. 즉 세기 위해서다. 세기 위해서 나무 조사를 한다. 그렇죠? 어떤 얘기 하려는지 복습하신 분들은 세기 위해서는 나무에 뭐가 반드시 관여한다? 수령이 관여한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수령에 따라 이렇게 나무 성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피해 정도. 그리고 과중. 적종은 과중 조사 안 해요. 가입할 때 그냥 제시합니다. 하지만 종합 과수 가시면 과중을 조사해요. 근데 피해 정도와 과중은 수령이 관계한다? 안 한다. 10년생하고 15년생하고 뭐 어떤 게 덜 피해 있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품종만 관계한다. 품종만. 품종에 따라서는 과중도 크기도 어떤 거에 약하고 강하고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적종은 뭐 과중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지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이거 말씀드리면서 별표 9 가셔서 왜 어떤 건 품종, 수령별, 착과수, 품종별 과중 도대체 왜 어디엔 품종이 수령이 들어가고 어디엔 안 들어가고 한번 공식 연습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시되 적종은 이 피해 정도의 품종이 관여하는 거, 품종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거, 피해 구성률을 하는데 얘가 좀 느슨해요. 품종을 기준으로 한다, 안 한다 말씀 안 드렸어요. 좀 느슨하다. 뭐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잡고 그럼 우리가 교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낙과 피해 조사 타이틀. 그러면 당연히 낙과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 근데 이 안에 타이틀은 없지만 나무 감수 과실수와 작은 타이틀로 낙엽 감수 과실수를 위한 내용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일단 개요부터 볼게요. 조사 대상, 저가 종류 낙과사고 접수된 과수원.
근데 뭐 낙과 사고 접수됐으면 낙과 감수 과실수, 낙엽 사고 접수됐으면 낙엽 감수 과실수, 나무 사고 접수됐으면 나무 감수 과실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재해가 왔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피해를 입히긴 쉽지가 않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나 괄호 넣기 같은 저차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고, 대상재해 볼까요? 낙과 피해 주사. 태화지집, 아까 낙과, 낙엽, 나무, 오케이. 우박일소, 낙과, 오케이. 근데 제가 이 안에 낙엽 감수 과실수 같은 거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 보면 또 우박일소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박일소는 낙과 착가만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재해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세요. 당연히 뭐 직후 가셔서 조사해야 되고요. 자, 일단 기본 나무조사인데, 나무조사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사하는 이유는 과실 개수를 세기 위해서 내가 조사 몇 주 해야 되나. 첫 번째 의미, 만약에 나무특약 가입했다? 그럼 나무특약의 고사주수. 두 번째 의미, 이건 항상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이 배치가 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의 내용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3번, 지금부터 내용은 이런 공통 의미도 있지만 나무감수 과실수를 위한 내용이구나.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난 나무조사를 해봤네요. 여기 지금 초점 맞추셔서 보는 거예요. 네. 품, 재, 수별, 실, 미, 고, 수, 기수화. 이게 지금 두 문자가 똑같으니까 저는 기수학으로 할게요. 근데 하나를 더 조사하래요. 일부 침수주수. 아까 제가 태, 화, 지, 집일 때 나무 피해로 인한 감수과실수 인정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집중호우도 있고 태풍, 바람과 비도 있으니까 침수 피해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일부 침수주수는 또 뭔가 봤더니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 침수로 인해 침수 피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침수로 인한 고사나 수확불능은 아닌 나무. 바꿔 얘기하면 침수 피해가 있지만 살아있고 수확도 가능한 나무. 그게 일부 침수주수예요. 뭐 하고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적과 종료 전에 조수의 화재 일부 나무 피해 있을 때 일부 피해 주수. 제가 그때 조수의 화재로 피해는 있지만 고사나 수확불능이 아닌,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태화지집으로 침수 피해 입었지만 뭐 화재나 지는 빼고 침수로 고사나 수확불능이 아닌 나무를 일부 침수주수라고 해요. 이건 뭐 암기하셔도 좋겠죠? 네. 자, 나무조사를 실미, 고수, 기 더하기 일부 침수주수 별도로 조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해 주수는 뭐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나무 피해 감수가 실수라면 피해 주수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피해 주수 뭐죠? 고사 주수, 수확불능 주수, 그리고 일부 침수 주수. 고사, 수확불능, 일부 침수 주수가 나와요. 수확불능, 일부 침수 주수가 피해 주수로 나와요. 태화지집, 피해 발생했어요. 나무 피해. 피해 주수는 고사, 수불, 일부 침수 주수. 우린 지금 이 내용을 여기에 초점 맞춰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고사랑 수불은 묻고 일부 침수는 따로 썼을까요?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면 돼요. 자, 고사나 수확불능 주수. 이 나무에 100개의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재해로 인해 죽거나 수확불능 됐어요. 그럼 100개 다 피해. 100개 다 아예 못 쓰는 100% 피해용 과실. 오케이죠?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부 침수 주수는요. 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무 밑동이 침수되는 게 아니고 과실이 침수돼야 된다. 용어의 정의 봤죠? 그러면 이렇게 침수당한 과실은 못 쓰는 과실이겠네요. 근데 여기 멀쩡한 과실도 있겠네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셨죠? 고사나 수학불능은 여기에 100개가 있었어. 조사할 필요도 없이 100개다. 100% 못 쓰는 과실. 일부 침수주수. 여기는 못 쓰는 과실인데 여기는 쓸 수 있는 과실이네. 그럼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나무네. 일부 피해 주수 할 때도 했잖아요. 일부 피해 주수 할 때, 조세 화재 일부 피해 주수 할 때 조사 대상 주수에 실, 미, 고, 수, 기, 그때는 기수학이 없을 때지만 고사나 수학불능은 차감하는데 일부 피해 주수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내가 조사해야 된다. 왜? 과실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과실이 있어요. 내가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일부 침수 주수 빼지 마라. 얘네만 빼라. 무조건 실미고수기, 미고수기만 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피해 주수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구나. 태화지집으로 인해. 자, 그렇다면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예요. 피해 과실수 몇 % 피해봤지? 내친 김에 다 해볼까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자, 고사가 태화지집으로 인해 10주, 수학불능이 10주 있었어요. 피해 주수가 20주. 자, 여기에 있는 과실은 조사할 필요도 없더라. 근데 우린 피해 과실 수가 필요하네요.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멀쩡한 나무 하나 골라보자. 골라봐서 그 나무에 몇 개 있지? 세보는 거예요. 한 주 고르면 세볼 수 있잖아요. 100개 있네. 그럼 뭐 얘네도 피해 당하기 전에 100개 있었겠지. 끝. 피해 과실수. 자, 얘네 100개 있었겠죠? 그 100개의 과실이 나무가 죽거나 수학불능, 수학이 불가능한 열매래요. 뭐예요, 그러면? 100% 피해형이죠, 뭐. 1.0. 우리 해야 되는 거 몇 개 있지? 피해 과실수. 몇 % 피해로 인정하지? 이건 무조건 100%. 끝. 이게 나무 감수 과실수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 두 번째, 일부 침수주수. 일부 침수주수가 20주 지금 조사하다 보니 나왔어요. 얘는 조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나무다. 여기 멀쩡한 열매가 있어요. 가서 조사해봤어요. 근데 뭘 조사할까요? 멀쩡한 개수 조사해요? 침수된 개수 조사해요? 우리 지금 피해 과실수 하잖아요. 침수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일부 침수 주수 중에서 평균적인 거 하나 딱 골라요. 나무 하나를. 가서 피해 과실수니까 여기 몇 개 있지? 피해가, 침수가. 침수 착과수를 조사해봤더니 50개 침수당했네. 일부 침수 주수, 주당 침수 착과수를 조사해요. 됐죠? 자, 침수됐는데 이 과실 뭐 어떻게 해요? 100% 피해형이죠. 자, 피해 과실수 몇 % 피해? 끝. 여러분, 나무 피해 과실수예요, 이게. 나무 피해 과실수,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끝난 거예요. 쉽죠? 네. 자, 이 내용을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조사 대상 주수를 왜 계산하시? 이런 거는 그냥 공통적인 의미예요. 지금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를 위해서는 지금 불필요해요. 우리는 고사 수학불능 일부 침수 주수만 알면 돼요. 자,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하래요. 왜 한다고요? 근본 재해로 인해서 태화지집, 고사 수학불능 주수가 있어. 얘는 조사 안 할 거야. 해봤자 100개 다 100% 피해형이야. 그러면 멀쩡한 나무, 가장 평균적인 거 한 주 이상, 한 주만 하죠 뭐. 골라서 착과수를 계산해봐요. 세보는 거예요. 100개 있구나. 그럼 얘네도 100개씩 있었겠지 뭐. 피해 과실수.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조차 조사할 필요가 없대요. 어떤 경우? 가만히 봤더니 바로 전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네. 또는 이 이전에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 그럼 착과수 조사했겠죠. 피해과 실수 자체가 착과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랑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네. 그럼 대체하자. 오케이. 그럼 문제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겠죠. 무피해 나무 착과수 100개, 고사주수 10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제시 안 되고 이전 착과수 조사값과 차이 없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무슨 착과수 조사했지? 그 값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나무 피해 과실수
감수, 과실수. 자, 일부 침수 주수, 침수가 발생했는데 죽지 않고 수확득 가능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를 골라요. 한 주. 그리고 피해 과실수니까 또 멀쩡한 과실새는 헛수고 말고 피해된 거. 일부 침수 주수 주당 침수 착과수 계산해요. 25주 침수된 거 보니까 30개씩이네. 피해 과실수 몇 퍼센트? 100%. 침수된 거 어떻게 해요? 100%지. 끝. 쉽죠. 네. 자, 쉬우니까 한 개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지울게요. 이런 케이스. 자, 지금 나무에 열매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우박이 왔다 칠까요? 자, 우박은 뭐뭐? 착과, 낙과.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게 1차 사고예요. 1차 사고. 그럼 가서 뭐 조사한다고요? 우린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요. 피해 과실수. 착과 피해는 뭐 착과수 전체. 몇 퍼센트 피해 받지? 자, 퍼센트를 조사해 봤더니 이 과실에 이만큼 20%가 착과 피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착과수 곱하기 20%, 착과 감수 과실수. 계산됐겠죠? 자, 감수 과실수가 뭐라고요? 이거 그대로 누적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즉, 이미 보상 나갔다 보시면 돼요. 지금 매달려 있지만 요 20% 손해 인정했어요. 개수로 계산해서 보상 나갔어요. 됐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태화지집으로 인해서, 다 쓸게요. 태화지집으로 인해서 나무 피해 발생했어요. 태화지집은 나무, 낙과, 낙엽, 단감, 떫은감 다 낮자 들어가죠. 인정돼요. 오케이. 나무 피해, 고사, 수확불능, 일부 침수.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이 나무에 뭐 있다 그래요? 고사됐다 그럴게요. 태화지집으로 인해 두 번째 사고에서 고사됐어요. 자, 피해 과실수 몇 개지? 아까처럼 조사해봤어요. 10주가 고사됐네. 멀쩡한 나무 계산해봤더니 100개 있네. 얘네들은 100개다. 못 쓰는 과실이야. 100% 피해 인정.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생각해보세요. 얘 보상 나갔잖아요, 20%. 20% 피해 있고 계속 매달려 있다가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그럼 또 이걸 100%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120% 피해 인정되네요. 이 과실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100%지. 어떻게 120%가 나와요? 빼야죠. 빼야죠. 자, 선행학습 되신 분들 또는 재수하시는 분들. 이거 맥스A 얘기구나. 적과 종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맥스A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개념만 잡으세요. 자, 피해를 입고 계속 매달려 있는 애들은 피해가 누적될 수 있구나. 처음에 20% 피해였는데 얘가 계속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나무가 죽었어요. 두 번째 피해 누적된 거잖아요. 또는 낙과됐어요. 가서 조사해봤더니 50% 피해형이래요. 그 위에 피해가 계속 쌓이는구나. 그럼 이전에 보상 감수 나갔으니까 빼줘야죠. 중복 보상 안 된다. 이거 어떤 애들한테? 피해 있고 매달려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재해 맞은 애들한테. 매달려 있다가 착과 피해 입고 매달려 있다가 그 위에 재해가 또 중첩되면 피해율도 누적되는구나. 착과된 채로,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피해 입고 착과된 채로 있는 애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우박으로 인해 이번에 이게 착과가 아니라 낙과 피해라 해볼게요. 첫 번째 사고가. 떨어졌네요. 가서 조사해봤더니 30%. 낙과수 중에 30% 낙과 감수 과실수. 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애한테 피해가 누적될 수 있나요? 끝이죠. 끝이잖아요. 얘 낙과 이거 보상되고 끝이지 뭐. 그쵸? 착과돼 있는 애들한테만 누적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 착과돼 있는 애들한테는 누적될 수 있으니까 빼줘야 되는구나. 그 개념만 이번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기초 예시 문제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나무 피해 유형.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한번 해볼까요? 기초 예시 문제, 얘 6번. 고사가 10주 있네요. 대상 제외가 뭐라고요? 태화 지집. 수학 불능이 15주 있네요. 왜 얘네가 묶이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전체 과실 100%. 그럼 멀쩡한 나무 찾아봤어요. 100개. 피해 과실수 몇 퍼센트? 1.0. 근데 이전에 착과 피해가 있었다? 그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중복됐으니까. 없다? 그럼 끝. 이런 경우에는 피해 과실수 이퀄 감수 과실수가 되겠죠. 자, 일부 침수 주수가 20주 있네요. 여기에 고사나 수학 불능이 붙으면 안 되는 이유, 얘는 피해 과실이 나무 전체 중에 침수된 과실만 피해 과실이잖아요. 침수 착과수를 곱해야죠. 여기 또 무피해 나무 곱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피해 과실수 100% 피해주 뭐 40개는. 침수된 거 뭐 다시 이렇게 싹 팔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나무가 침수 피해 입기 전에 착과 피해가 있었어. 빼줘야죠. 이해되셨죠? 네. 자, 이번 강은 적종, 적과 종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처음에 했던 내용, 그리고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위에는 그냥 나무 조사 공통적인 내용으로 있어서 뭐 조사 대상 주수는 이런 거 있었지만 우린 포인트를 나무 감수 과실수에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강부터는 이제 감수 과실수를 하나씩 이제 깨뜨려 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